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촬영 날이고, 우리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구제법 복습하는 겁니다. 촬영 없어요. 3월, 4월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촬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촬영, 이렇게 이론 강의는. 심화 이론 강의는 당연히 촬영하고요. 그거는 안 했던 거니까. 지금, 나와드린 거, 리플렛하고 전단지하고 좀 보여드렸는데, 매직행정법 전체적인 좀 구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건 스킵해도 되고, 이건 본인마다 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좀 돕기 위함입니다. 뭐 그냥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학원은 우리 학원은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관리반을 중심으로 사실 만들어 가려고 고민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우선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건 방향성은 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맥이 다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매직행정법 그리고 원래 이제 변화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래 학원가에 있었어의 흐름 이런 게 있죠. 한번 볼까요?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죠. 시작 출발. 레디 고 시작 들어가면 여기서 기본 이론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강의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뭐 강사마다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심화 이론 강의가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심화 이론 강의가 이렇게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심화 이론 강의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또 삼위일체예요. 트리니티. 트리니티. 이렇게 들어가서 뭐 중심은 기출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목표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론과 판례 이렇게 돼서 이쪽을 향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기출을 막아낼 수 있으면 사실상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심화 이론 강의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또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모가 있죠. 진도별 모의고사 이건 뭐 객관식 시험이 있는 모든 시험에 다 있는 부분이에요. 단원별로 진도별로 해서 주제를 정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나 빼먹었다 그죠? 뭐 빼먹었을까? 기출 특강이라는 게 노량진은 원래 있죠. 요거를 안 하시고 판례 특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이 몇 년? 8년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요게 연말인데 그 시기에 저는 판례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출 특강은 작년에 했었고 그리고 기출 문제는 지금 전단지 나가 있는 하프 모의고사로 지금 다 막아놨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에는 요거를 좀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방금 말씀드린 진도별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이제 9급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급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 이게 일반적인 학원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제 컨셉은 이게 아닙니다. 제 컨셉은 이게 아니고 이거 이제 지울게요. 트리니티 위에다 그릴 걸 그랬다. 제 컨셉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본 이론 골격만 우선 잡자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수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좀 특수한 현상이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이고 원래는 2달 동안에 기본 이론을 잡아놓고 나서 이 기출 특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이런 걸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기출 해설 강의를 따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하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모든 기출 문제를 전부 다 풀이를 해놓자. 기출 문제가 뭐 무료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저도 그거 처음 왔을 때 다 확인해 봤거든요. 한 강사님이 뭐 최근 2, 3년 거라도 다 올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다 하다 말다 그냥 심심하면 하고 안 심심하면 안 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해설도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안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걸 온전히 다
올려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바퀴를 좀 달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바퀴를 이렇게 달아. 이 바퀴가 바로 이게 소독약 특강이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소독약 특강. 뭐 이거 듣는 애들은 다른 수업보다 이게 제일 좋다. 자기는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죠? 공부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소독약 특강에서 막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이 효용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겠죠. 이게 가장 좋다라고 뭐 학생들은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를 원했어요. 이렇게 해서 1, 2 이렇게 쭉 게임 끝 시험 보자.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라는 것을 지금 계속 수업을 진행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골격 잡고 저 골격 잡은 상태를 전제로 해서 그 학생들을 전제로 해서 하프 모의고사에서 기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만 다 풀면 사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공부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이 패턴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익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사실 뭐 진도별 모의고사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너무 있고 이것도 너무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도별 모의고사는 전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또 하나의 이론 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의 동형 모의고사 문제, 저도 그런데 너무 쉬워요. 현재 수준의 똑같은 난이도로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야지 학생들이 이 느낌 그대로 시험장 가서 그대로 이렇게 딱 시험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 동형 모의고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쉬워요.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학생들이 좌절해 버릴 수가 있거든. 시험 직전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 자신감을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다 쉽게 내요, 누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져 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행정법은 지금 18년도부터 어려워질 것이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갑자기 어렵게 내면 동형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컨셉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원했던 건 뼈대 잡고 그 다음 바로 가서 기출 풀고 그리고 시험 들어가라. 이게 저의 사실상의 전략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플레이 나와드린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건 이제 기출학교인데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리플렛 안쪽 면에 보시게 되면 안쪽 면에 밑에 스텝 1, 2가 이렇게 되어 있죠. 스텝 1, 2 맨 밑에 보시면 뼈대 세우기, 이게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 뽀개기, 요게 이제 여기에는 기출 해설 하프 모의고사 요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로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가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 너무 이상적인 거거든요. 이게 되는 학생을 어저께 봤어요. 어저께 그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에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와, 내공 작살인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네. 넌 학원 다니지 마라. 넌 그냥 여기서 필요한 거나 골라 듣고 그리고 시험장 가라. 그 정도면 넌 충분하다. 그런 사실 상황을 예상을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보세요. 맨 뒷면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맨 뒷면에 그 KG 패스1 저거 로고 있는 곳. 뭐 관리반의 혜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좌측에 위쪽에 먼저 보시면 베이직하고 어드밴스드하고 이렇게 있죠. 베이직, 어드밴스드. 이 베이직은 이거는 저거잖아요. 국어로 치면 형용사잖아, 그치? 영어에서 뭐라고 하지? 영어 공부를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다음 어드밴스드 이렇게 해야지 수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드밴스라고 이렇게 막 우리 온라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때문에 기본적인 국어와 영어 소양에 대해서 내가 한번 너희들도 시험 공부를 해라.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죠? 영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위에 하프가 뜬 게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씨 지각해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빨리 포복 끼워서 들어와. 포복해서. 그 다음에 소독약 특강에 보시면 법적 성질 법령 해석, 암기 문제, 사례 문제, 최신 판례, 기출 판례, 데모 판례, 마인드맵, 두문하기, 점수 폭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바퀴예요. 요 바퀴들. 요 바퀴가 이제 소독약 특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진행이 된 부분이 지금 다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인강에 올라가 있는 게 법적 성질, 법령 해설, 점수 폭발 요거 3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지난 2달 동안 찍었던 부분들이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소독약이에요. 자기가 약한 부분 막으라고 진행을 한 수업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관리반을 갖다 끼워 넣으면은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임이 되겠어요? 여기 잡아주는 거지. 관리반 들어가는 거는 이쪽 학생들이에요. 이쪽 학생들. 이쪽은 관리가 어떻게 안 돼요. 네. 이쪽 학생들 초반에 시작할 때 이 밑에서 관리반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은 부분이죠. 요거는 서로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출문제 이용해서 OX 잡기하고 기출문제 이용해서 괄호 넣기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을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지금 진도를 나갔잖아요. 진도를 나갔으면 그 진도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해한 정도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온전히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기출문제가 뭐 직렬별로 있고 총 3020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했지. 3020문제가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웠다고 쳐봐요. 그럼 행정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뭐 전체적으로 행정행위 관련된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 530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뭐 너무 많나? 네, 그렇다 치고 530문제. 그러면 이거를 겹치는 거 빼고 나서 합집합을 잡아주게 되면 이게 뭐 한 70문제 뭐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합집합을 딱 잡게 되면은 그럼 요 70문제를 가지고 선택지 가지고 선지 가지고 OX 2번 3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거나 이런 식의 접근 방법 말고 OX라는 것은 그 문제 그 내용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답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OX 처리를 해서 시험을 보고 다 맞을 때까지 시험을 보고 요거는 뭐 국어랑 같은 방식으로 25개 해서 총 100개 이렇게 끊어가지고 시험 보고 다 맞출 때까지 그럼 틀린 부분은 제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조를 질문 답변 개인적으로 다 하고요.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부분들을 뭐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오고 얘는 X고 오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전부 O로 바꿔요. O로 바꾸면 외워도 되잖아 이제. 그죠? 합집합을 잡았으니까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그 선택지를 선정을 하고 나서 그랬을 때 55X5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전부 다 5555로 제가 문장 손질을 하면 되잖아요. 문장 손질을 한 다음에 그 뭐 문장이 이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키워드 부분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 있죠. 거기다 제가 괄호를 뚫고 이 괄호 넣기 연습을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프 모의고사에서 기출을 사용할 때는 1, 2, 3, 4라는 선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OX로 바꿔서 요건 이제 뭐 제가 작업을 다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이거 갖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부분을 괄호 넣기 가지고 막아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확인받고 그리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요게 지금 이 기본 이론 강의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선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본인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9급이 있고 7급이 있고 그 다음 각각 행정법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닥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짐짝처럼 그냥 끌고 간 사람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개인차라는 문제가 이제 사실 요거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던진 안건이 있는데, 이후에 뭐 이 연말 쪽에 가선 뭔 상황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전체 총회를 해보면, 강사 회사 전체 총회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죠. 네, 지금이 아직은 연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제도가 들어오면 그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 여기서 들어갈 때 뭐 관리반 중심의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사람마다 개인차를 모두 인정하라. 이게 기본 저의 취지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추세라는 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개인차를 전부 다 막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전체 대중 강의를 때려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맞춰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시험 난도가 여기잖아요. 이거 주관식 객관식 다 똑같거든요. 여기가 시험 난도라고 쳐봐요. 여기를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딱 반이야. 그러면 강의할 때 보통 강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타 강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1타 강사. 제가 이제 연말에 요거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바꿀 거거든요. 이건 1타 되면 다 바꿔도 돼요. 그래서 1타 강사라고 부르는 보통 분들은 여기 정도 맞춰요. 수업의 난이도를 여기다 맞추거든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게. 그래서 학원은 온전히 믿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우리나라엔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봐요. 여기다 맞추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맞추면 너무 어렵잖아. 여기다가 맞추면 너무 쉽잖아. 바보니? 여기다 맞춰도 여기 있는 애한테는 어렵고요. 여기다 맞추면 얘한테는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우선 사람들의 많이 여기 모여있는 지점이 이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준의 학생들이 100명 있으면 100명 수준에서 약 6, 70등 정도 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그런 만족도가 가장 무난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1등 해요. 이런 장난하면 1등 하는데, 우리는 이런 장난을 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면 합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맞추냐? 제가 신림에서는 여기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맞추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합격률은 한 번도 밑으로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100명, 200명까지는 놔봤지만 200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절대 여기다 맞춰버리게 되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전체 학생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수험생이 이만큼이면, 학원을 다니는 수험생이 이만큼이라고 쳐봐요. 그 중에 합격하는 숫자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다수의 떨어지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훌륭한 학원이고, 그 다음에 훌륭한 강사님들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말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강사끼리는 절대 대화도 안 하고요. 절대 의견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다 지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특이해요. 의견이 모였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구나. 마치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과거에 믿지 않았던 것처럼, 자유당 당원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이 있을 것을 부정했던데 해방이 됐잖아. 물론 이제 걔네들은 얘기하되, 왜 자꾸 미국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뭐랬는지 알아? 미국이 우리 해방시켰잖아. 3.1절은 필요 없어 라고 자유당이 얘기하더라고요. 나 어이가 없어서, 니들의 원래 생각이 그거야? 우리가 해방한 게 아니야? 김구, 영운영 이런 사람들은 다 쓰레기고 미국에 뛰어갔던 이승만만 훌륭한 인간이야? 니들 머리에 그런 게 들어있었구나. 그럼 역사 교과서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나가 이 새끼들아. 그랬지. 너희들은 나가 이 새끼들아. 우리 한반도 땅에 있지만 이 새끼들아. 니들은 내가 봐도 아메리카 양키 미국 놈 새끼들이야. 가 이 새끼들아. 그렇지. 응?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치면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해방시켰습니까? 가서 때려잡았지? 우리가 가서 학살을 했지. 우리가 잘못을 했지. 그들을 해방시켜준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뿐이죠. 개인차에 따라서 제가 던진 건 다음 주에 회의가 나오겠지만 기획안을 던졌어요. 뭐라 던졌냐? 모든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하라.
인정하고 이들의 수강료를 전부 천차만별로 나누라. 똑같이 20만 원, 똑같이 30만 원, 이게 아니다. 예, 똑같이 나누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즉 이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운영했을 때는 돈이 없는 학생들은 그냥 받아줬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고 했잖아. 돈이 없는 학생들은 같은 학교 학우들이지만 학교에 그냥 공짜로 다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왜 돈을 받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미국 사람이야. 알겠어요? 가세요. 철저히 자본주의자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극단적인 자본주의예요. 교육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원래 너는 무슨 사설학원에서 하는 새끼가 왜 그러냐.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내가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학생은 당연히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뭐 신림동에 있을 때처럼 여기서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1, 2년 지나서 자리가 잡히면 당연히 부모님 재산세하고 이렇게 제출하면 내 수업 공짜 이런 거 다 걸 거예요. 저쪽에 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릴비스 안에서 30%까지는 공짜였습니다. 30%, 학생들의 30%까지는 공짜다. 왜? 돈이 없는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 공부하지 마?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사시나 행시에 합격을 해서 판사, 검사, 그 다음 고위공무원 되는 걸 나는 원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정말 민중들의 고탄한 삶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 학생들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우리 대학에도 성적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학생은 돈을 덜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본인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원래 좀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이 좀 많이 가는 거잖아. 그죠? 손이 많이 가면은 자기를 많이 케어했으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죠? 스스로 많이 잘 해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성적장학금 주듯이 돈을 좀 덜 내게 한다는 거야, 덜 내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한 달 내내 학원을 다녔는데 5만 원 내면 되는 거고, 어떤 학생은 100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절대 안 많아요. 알겠습니까? 왜 안 많냐면 지금 이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을 내도 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모든 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학원에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만큼만 배우면 되는데 얘네들하고 다 똑같이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면 얘한테 있어서는 돈 문제죠. 왜 내가 25만 원을 더 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얘한테 있어서는 어때요? 왜 나를 위한 70%의 서비스가 왜 제공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요거가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될 여지도 좀 있죠.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 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3월부터 가는 관리반을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심화 이론 강의로 넘어오겠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넘어오시면 이쪽에서 원하는 방향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케어를 받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3월, 4월 일정으로.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기본 구도였잖아요. 이거는 빼지 말자. 이거는 빼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빼지 말자.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 11월, 12월이에요. 그때까지 놀 거야? 그럼 이거는요? 이건 1월, 2월이에요. 어느 학원이냐? 이건 3월, 4월이에요. 지금이 3월이야. 이제 3월 초. 어저께 우리가 만세운동 했으니까 지금 3월 초란 말이야. 3월 초면 이거 11월, 12월까지 놀 거야?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시험 직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초반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 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3월, 4월 끝나도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야? 혼자 공부할 거야? 그게 됐으면 학원 안 오지. 그죠? 그게 된 사람들은 학원 안 옵니다.
바보들은 그게 안 되는 애들도 인강으로 하겠다고 바보질하고 있는 사람, 미안. 네. 아니, 뭐,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런 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들. 바보들은 지가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줄 알고 있죠.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했지. 여기다 왜 맞추는지, 네. 제가 이런 회의를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떨어지면 또 학원을 다닌다. 따라서 학원 안에 있는 수강생은 전부 떨어뜨려야 된다가 목적이에요. 근데 패스1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네, 성폭력 얘기, 미투운동 얘기를 들 때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귀한 딸내미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유당 새끼들은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원래 씨를 뿌리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본질이다? 이 새끼 그럼 씨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가서 잘라주죠 뭐. 갖고 와봐 가위. 예, 잘라줄게. 아예 씨가 안 나오게 해줄게 이 새끼야. 그럼 너도 안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지. 그래요. 귀한 우리 딸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란 말입니다. 여기다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맞추면 이걸로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시험 봅니까? 시험 못 보지. 그럼 애들은 리마인드 되는 줄 알고, 이제 귀에 쏙쏙 들어와. 선생님 정말 강의짱, 강달이셔. 시험은 다 떨어지죠. 선생님 찍어 맞추셨네. 병신. 이게 맞춘 건지 안 맞춘 건지도 확인할지도 모르는 것 수준에서 맞추셨네. 근데 전 떨어졌네요. 저희 부족함이죠. 그런 애들을 왜 그러냐면 학원이 그런 애들을 그렇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래 주입을 한 거야. 여기다 맞춰놓으면 얘들 다 떨어져 오죠. 그럼 그 다음에 얘 또 다 수업 들어요. 그래서 학원의 목표는 전 학생을 다 불합격시키자가 원래 목표예요. 어느 학원이나. 그게 학원의 출발입니다. 학원이라는 게 만들어진 시작이었어요. 자본주의 역사도 맨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됐을 때 은행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상황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 생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원은 우리나라에 최초 시작될 때 학생을 떨어뜨리게 만든 겁니다. 떨어뜨려야 다시 오거든요. 의존하는 학생들은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실한 사회적 기업,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지금은 우리가 좀 밀리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근데 제가 와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른 사람이 왔고, 그 다음 전략가가 왔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 와서 조금 많이 울었어요, 앞에서. 그리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사실 없어요. 관리반을 들어온다고 해도 딱 한 번이에요. 이걸 2번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심화를 들어간다고 해도 딱 한 번이에요. 이걸 2번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제발 기본 강의 2번 듣지 마세요. 알겠어요? 심화 2번 듣지 마세요. 제발 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조금씩 더 발전하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지. 예. 어저께 기본 강의를 2번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월화에다 심화를 깔으시면은 충돌. 그 학생들은 그냥 딴 데로 가라고 그래. 그 말이 돼? 왜 똑같은 돈을 또 내고, 그럼 너희들은 그게 기분 좋아? 학원에 돈 내니까? 받지 마! 기본 강의 2번 듣는 거는 수강 등록을 막아야 돼. 차라리 공짜로 인강을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하러 또 돈을 또 받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주면 그걸 또 친구한테 주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걸 구속시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인강 공유하고 아이디 공유하는 건 철저히 시장 교란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이 그렇게 잡아 넣는 거에 대해서 카페에서 수험 카페 이런 데서 막 서로 막 공유해요, 팔아요 이런 거 있지. 그 아이디 다 추적해 다 잡아야 돼요. 학원이 신고만 하면 경찰이 해줘요, 다. 신림동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지금부터 학생들한테 학원이 쫄아가지고 못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거는 정당한 자신의 권리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 계산을 해봤더니 학원에 들어와야 되는 금액의 약 30% 정도가 학생들 주머니로 들어가더만. 걔네들이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장사꾼도 있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그래서 이거를 뜨는 프로그램이잖아. 뜨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키면 우리 보통 요즘 학원들은 튕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녹화가 안 돼.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찍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한 달에 500 이상 벌어요, 학생들이. 그거 하지 마요. 알겠지? 내가 잡을 거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알겠어요? 법을 공부한 학생이. 아니, 공무원 한다는 사람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공무원. 제대로 된 세상 만들어 보려고.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댓글 작업으로 세상을 망치려고 들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내일 모레는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헤어집니다. 뭐 이별주를 마실 시간도 없이 우리는 또 그 다음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 다음 강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 있는 카톡방에 제가 딴 데들 좀 올려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저 밤에 저녁 강의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제 3월, 4월, 5월 강의 일정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루에 5타임 강의가 거의 뭐 평균적으로 일요일까지. 우리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계속 가야죠. 그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인강입니다. 이건 전원이에요. 전원. 시킨 대로 그냥 하세요. 국가직, 구급 가세요. 지방직, 구급 가세요. 국가직 7급 가시고 지방직 7급 가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가세요. 국회직 8급. 국회직 8급. 여기가 목표 지점이에요. 국회직 8급이 공무원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국회직 8급을 돌파할 수 있으면 뭐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물론 사회복지직이나 교육행정직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국가직, 지방직 쪽에다 그거를 대체시키시면 돼. 알겠죠? 본인 걸로 대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일반 행정 준비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냥 이 하프 모의고사를 이렇게 통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걸 여기선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조가 되는 거예요.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끊었잖아. 다 끊으니까 가격이 2만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안 그러면 한 번에 묶으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본인이 필요한 건 이만큼의 기출해설 전체 수업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이것만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 그쵸? 실력 좀 돼서 좀 어려운 것만 풀고 싶은 학생들. 나 국회직 8급은 못 풀겠다. 이건 다 발가락으로 할래. 이런 학생들 이거 30만 원 내고 그걸 들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필요한 거 골라 들으라고.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끊어놨으니까 요 순서대로 인강으로 뭐 한다고? 여기 올 때까지 팔레트가 11월 올 때까지 쭉 밀고 있으세요. 근데 뭐 저거 금방 끝날 거야. 끝나고 나면 페이스 유지나 아니면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잡는다는 측면에서 듣다 보면은 그냥 또 그 다음 것도 하면서 그냥 계속 페이스 유지하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3월 12일부터 우리가 다시 정규 일정이 다시 시작이 되죠. 그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화를 들어오든 뭐 관리반을 들어오든 그 문제를 떠나서 여긴 나눕시다. 이 안에 9급이 있고 7급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업에 9급 준비생이 있고 7급 준비생이 있어. 9급은 3월 달부터 3월 달 진행되고 있는 그 베이직반이 있어요. 베이직. 그냥 초급반이라고 부를게요. 초급반. 베이직 하프.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중급반, 어드밴스드 하프. 지금 나눠드린 전단지에 있죠. 전단지에 보면 국회직 9급인가? 그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월 달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 칠 거예요. 변호사 시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 들어갈 건데 7급은 일로 들어와요. 1시간이잖아. 하루에 1시간. 알겠어요? 생활 패턴 잡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변호사 시험 문제를 이거 정확하게 어저께 진단하고 있는 학생 만나갖고 되게 행복했어. 야, 내가 툭 던지니까 옆에서 고개를 까닥까닥 하더니 지가 말을 못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 와, 너 머리 잘 돌아간다. 자기는 법 과목이 중심이래. 근데 여기서 서울시 국회직 이런 것도 치는데 저쪽에 법검도 쳐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과목은 막 이만큼인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법인 거야. 근데 행정법은 자기가 한두 개를 틀리는데 틀리는 게 너무 모욕적이래. 그래서 다 맞아야겠대. 자기는 뭘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애가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진 않았어. 근데 들으면서 하여튼 걔가 말하는 논조가 그거였어. 새끼 훌륭한 새끼네. 뭐 쪄버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건 욕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변호사 시험 쪽이 뭐냐면
사례형 문제만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사례형 문제만 가지고 움직이는 난제 특강을 지금 기획을 해놨고 자료는 다 만들어서 이미 학원에 보내놨습니다. 시점을 지금 잡고 있는데 언제 할까 말까? 근데 변호사 시험 쪽하고 이쪽은 전부 사례형 문제예요. 근데 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요 3월달, 4월달 요때 보는 서울시 국회 뭐 요쪽에 어떤 현상에 따를지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4월달 국가직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방향이 보이겠죠. 그죠? 방향이 보이겠죠? 사례형 문제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속도가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가서 대비하면 좀 늦어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시는 게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 7급 같은 경우에는 중급반에 있는 변호사 시험 쪽 이거는 그냥 인강으로 살살 그냥 하루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되나 우리가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아침에 저는 보통 3시 4시쯤 이게 일어나는데 그럼 눈을 떠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5시 6시 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5시 6시 일어났다? 그럼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일어나면 뭐예요? TV 켜? 네. 일어나서 바로 해야 되는 건 행정법이에요. 뻥치는 것 같죠? 진짜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정답이에요. 다른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사시에서도 행정법이에요. 행시도 행정법이었고요. 여러분도 행정법이에요. 왜냐하면 행정법은 가장 어렵고 가장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을 일어나서 자기가 머리가 제일 잘 도는 시간이 바로 20분에서 30분입니다. 오케이? 20분, 30분. 딱 그때가 그 하루 중에 여러분 머리가 제일 잘 돌고 있을 때예요. 가장 깔끔한 때거든요. 그때 어려운 걸 공부해야 돼요. 그럼 그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공부한 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행정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잖아. 숙소로 갔다. 그러면 졸려서 이제 갔지? 이렇게 갔어. 중간에 세지 말고, 갔다. 그러면 가다가 깬단 말이야, 사람이 잠을. 여름에도 깹니다. 겨울엔 추워서 깨요. 그럼 다시 도착했을 때 씻지 마, 제발. 알겠어요? 뭐 이렇게 깨끗하고 싶어 해? 더럽게 살아, 그냥. 더럽다고 마더에 나오는 것처럼 죽이지 않아요. 마더란 드라마에선 더러우면 그냥 죽이거든요. 애를. 죽이지 않습니다.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도착하면요, 씻지 말고, 씻으면 머리가 흩어집니다. 씻지 말고 도착해서 머리 살아났을 때 다시 20-30분 살아있습니다, 머리가. 알겠어요? 그때 문제 푸세요. 그때 문제 풀면 풀릴걸? 그 풀리는 느낌을 간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간시계들은 그때 내가 뭘 시키냐면 돌아가서 20분, 30분 동안 들어가자마자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니네 그동안 써놨던 답안 중에 잘못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라. 한 글자만 수정하면 된다. 그러면 1년에 100회도 그래요. 떨어질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도 똑같이 문제풀이를 몇 번을 해야 돼요? 100번을 하라고요. 100번을. 돌아가서 20-30분 딱 그때 머리 살아있을 때 기출문제집 펴놓고 쭉 푸세요. 그냥. 이게 처음엔 당연히 안 돼.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되기 시작을 할 거야. 그 페이스 깨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 다음 또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막 보일 거야, 답이. 공부 다 된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하면 또 다 사라질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깔끔할 때, 그리고 이제 잠 좀 깼을 때, 돌아갔을 때 반드시 행정법 공부하시고 밤에는 뭐 한다? 문제풀이 하신다. 문제풀이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1시간짜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봅시다. 1시간만 봅시다. 1시간만. 그건 할 수 있겠지? 그건 나랑 약속할 수 있겠어? 그래. 하루에 1시간만 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요거 끝납니다, 오늘. 요거 끝나고 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양쪽 다 안 타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은 타라고요. 이쪽은 타라고. 이건 스몰 스텝이니까. 단타 치는 거니까. 이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요거까지 최소한 4개까지는 가세요. 4개까지는 가지고 국회직 8급 여기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했지 이제? 우리 어떻게 가는지 알았지?
우리 직원들도 몰라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건물 이제 다 내보낼 거거든요. 한두 달 뒤에 다른 학원들 다 내보내고 이 건물은 온전히 패스원의 행정직 공무원 학원으로 만들 거고요. 그 행정법이 필수 과목이 되는 행정법 중심으로 가는 학원으로 만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난데 그래서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게 난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직원들이 몰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그 직원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못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방향에서 저쪽에 변화를 좀 줄 건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수강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수강료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제가 주문을 해놨거든요. 이걸 너희들이 디테일하게 다시 설계를 잡아서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앞에서 브리핑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취지를 내가 얘기를 해주고 이걸 내가 만들고 있어. 만들면 만드는데 저건 내일이 아니잖아. 그죠? 저건 나도 다시 또 됐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 봅시다. 공법상 계약.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어떤 액션을 취했다. 사람이랑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 주체들이잖아.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런 건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선 먼저 떠올려 놔봐. 그 상황에서 다시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를 나눴고 공법관계에서 두 개가 나눠지고 사법관계에서 두 개가 나눠졌었네. 그지? 공법관계는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권력관계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권력적 공법관계가 있을 수 있고 비권력적 공법관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관계에는 원래는 공법의 형식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공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일부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행정사법관계라고 했었어. 그리고 순수한 사법관계로서 협의의 국고관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네 개 각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 형식 생각해 보세요. 행위 형식 뭐뭐 있었나? 그거랑 비교를 하시면 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 행정법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야. 비교. 매핑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었죠. 두 개를 나눴죠. 나눠서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가 있고 사법상 법률관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다시 나눴죠. 나눠서 여기서 권력적 공법관계가 있고 비권력적 공법관계가 있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사법관계는 좀 특수한 행정사법관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순수한 사법관계로 그런 걸 우리가 협의의 국고관계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행위 형식은요? 행위죠. 여기서 행위 형식은 뭐예요? 한전 떠올리세요. 공기업관계라고 했죠. 공기업관계. 한전하고 나하고 전기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공법상 계약입니까? 사법상 계약입니까? 사법상 계약이지. 그죠? 수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죠.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사법관계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선 사법상 계약. 협의 국고관계의 핵심은 조달행정 그리고 영리행정 이런 것들이 있죠. 조달에는 무슨 조달이 있어? 성실이라고 부르다가 시리아라고 부른 다음에부터 좀 인식이 안 좋은데? 너에게서 성폭력이 느껴져. 시리아 이제 안 해야겠다. 물품 조달이 있고 물품 조달이 너 때문에 헷갈리잖아. 인력 조달이 있습니다. 인력 조달. 그러니까 물건 갖고 오는 게 있고 사람 가져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책상, 의자, A4 용지, PC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공무원도 그런 걸 사야 된다고요. 거기다 공법 적용시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품 조달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공무원이 나가서 도로 깔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 당연히 누구한테 시키겠죠. 용역 업체한테 시키겠죠. 도급 계약을 하겠죠. 그런 것도 역시 사법상 계약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영리행정, 조달행정 이런 것들도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공법상 계약.
여기에서 공법상 계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공법상 합동행위라는 게 있죠. 합동행위. 합동행위가 뭐야? 대답 못하면 죽어. 오늘 종강이야? 알았어. 네, 너랑 심심상인이라고 하죠. 네, 심시니까 심심상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너 마음을 알았어. 너가 얘기한 건 이 공법상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라고 지금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렇다고 하네요. 네, 공법상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입니다. 계약하고 반대죠. 예, 둘 다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 나한테 이거 물건 살래요? 이렇게 청약을 해요. 그럼 저쪽에서 그럽시다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있는 반대 방향의 의사가 만나서 합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행위란 말이에요. 그러한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당연히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공법상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합시다. 뭐가 떠오릅니까? 보는 순간 각종 조합의 설립행위예요. 각종 조합 중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건 재개발, 재건축 조합 문제.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듭시다라고 같은 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럼 조합이 설립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조합은 공법상 사단법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이 되는 거고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설립 인가의 성질이 뭐라고? 특허라고 했었잖아. 특허. 그죠? 예, 행정주체 지위를 인정시킨다. 그때 설립행위, 총회 결의행위 그런 게 바로 합동행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야? 공법상 계약이잖아. 공법상 계약. 얘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얘네들하고 사법상 계약. 얘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누군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하고 한번 비교하고 사법상 계약하고 한번 비교하고 공법상 합동행위하고 한번 비교하면 공법상 계약이 무엇인지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내용을 봅시다. 공법상 계약. 우선 실무적으로는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협약, 협정, 협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 안 써? 빨리 써. 시작. 네, 안 따라하기로 했으니까 쓰기는 합시다. 협약, 협정, 협의. 협약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협약.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이에 있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를 누가 얼마큼씩 부담하기로 서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뭐 A라는 회사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협약, 협정, 협의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공법상 계약을 말하는 거다. 알겠지?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비권력적 공법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씩 뜯어봅시다.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실정법상 개념입니까? 학문상 개념입니까? 그럼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이에요? 실정법상 개념이에요? 그러면 처분은 강학상 개념이에요? 실정법상 개념이에요? 실정법상 개념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 조건은 강학상 개념입니까? 실정법상 개념입니까? 부가는 강학상 개념입니까? 실정법상 개념입니까? 법에서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관입니다. 그럼 부관은 강학상 개념이고 조건은 실정법상 개념이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 그럼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협약, 협정, 협의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에서. 그러면 협약, 협정, 협의 이거는 무슨 표현입니까? 실정법상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행위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법상 계약은 강학상 개념입니까? 실정법상 개념입니까? 아이씨 지금 다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실이야. 강학상 개념이야? 실정법상 개념이야? 그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우리 민주당으로 들어와. 한 달에 5,000원만 내면 돼, 당비. 되게 싸지? 괜찮지 않나? 나 민주당 당원이야. 이렇게 또 프라이드 있고. 한 달에 5,000원.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가입 원서를 여러분들에게. 혜택? 혜택! 오, 무서운 놈인데, 그치? 거기서 혜택. 혜택? 뭐 이거 혜택을 막 너무 크게 걸면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나 죽어, 그치? 네, 너 당에서 하는 일이 지금 없어. 하프 모의고사 하나를 공짜로 열어준다. 어때? 그러면 4달 당비를 내고 탈퇴를 하면은 딱 또이또이지, 그치? 그래. 네, 됐고.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내가 열어줘도 되고. 그리고 저기 어저께, 어제가 지금 일요일이구나. 토요일 어저께, 우리 여기 기본 강의 학생 중에 한 명이 복도에서 다 못 들었는데 끊겼어요. 이러더라고. 끊겼어? 다 못 들었어? 니네? 다 못 들었어? 뭔 소리야? 그래? 수강평은 그냥 좀 써줘, 니네가. 써주고 뭐 그런 거 하고 내가 딜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12일,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강이 있고, 보강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일정이죠. 그리고,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선은 다음 주 말까지는 우선 내가 오픈을 시켜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전원 다. 연장을 좀 시켜놓을 테니까, 다 못 들은 분들은, 앞에 구제법 파트, 다 못 들은 분들은 꼭 그때까지는 다 들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거를 지금 지난번 것도 이번 것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연장해 저거 연장해 이거 열어 막 이렇게 해서 나도 지금 좀 민망해 이제 요까지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 해서 11일까지 연장을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다 듣기 바랍니다. 다시 공법상 계약은 무슨 개념이다? 강학상 개념이다. 그래요. 그럼 앞에 보시고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방금 얘기한 거랑 비교하면 뭐랑 비교하는 거야? 사법상 계약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행위면 사법상 계약.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 공법상 계약. 그리고요. 오른쪽에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 의사의 합치라고 돼 있죠. 반대 의사의 합치 이거는 계약의 정의. 이건 공법상 계약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약입니다. 반대 의사의 합치, 이거는 계약.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봐. 합치 동그라미 비권력적 행위, 여기서 합치하고 비권력하고 동그라미를 쳐봐요. 이건 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정행위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행정행위하고. 이해가 돼요? 행정행위 개념소 5개 떠올립니다. 5개. 1번 행정청행위, 2번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3번 권력적 단독행위, 4번 공법행위, 5번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 행정수용법 2조 1항 1호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처분 이란 하고 나서 원래 이제 처분 등이란이지만 처분 이란 한 다음에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끊어졌었죠. 행소 형제의 행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행정청 거기서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 구체적 사실하는 법 집행으로서 구체적 사실하는 법 집행 하나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죠. 공권력의 행사는 공법행위면서 권력적 단독행위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라고 했어요. 권력행위면서 공법행위면 우리가 합쳐서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의 개념 요소는 행정수용법 제 2조 1항 1호에 있는 처분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였죠. 거기에 없는 내용은 뭐였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 부분이 없는 거였었어. 그지? 거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3번 권력적 단독행위. 그거 비교하세요.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의 합치라고 했죠. 의사의 합치. 그럼 이건 권력 쪽입니까? 단독 쪽입니까? 단독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이건 일방적인 의사표시지 의사합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의사의 합치라고 했으니까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다. 그 말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뒤에 비권력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비권력. 이거는 권력적 단독행위의 권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앞부분에서 공법적 효과 발생하면 사법상 계약하고 비교할 수 있겠고 뒤쪽에서 의사 합치면서 비권력적 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행정행위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합동행위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밑에 구별 개념에 포함 안 시켜놨는데 합동행위, 같은 비권력적 공법관계 안에 있는 합동행위, 공법상 합동행위 하고 비교하게 되면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 그거 볼 수 있죠. 반대 방향에다가 밑줄 그시고 거기다가는 CF 공법상 합동행위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럼 공법상 계약의 문제가 나오겠죠.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본 겁니다. 그러면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들 누구하고 하는 걸까요? 행정주체하고 행정주체하고 할 수 있어요? 행정주체하고 국민, 사인하고 할 수 있어요? 행정주체하고 사인하고 서로 공법상 계약할 수 있어요? 사법상 계약은 지들끼리 뭐든 다 됩니다. 알겠어요? 행정주체하고 사법상 계약, 행정주체하고 사인하고 사법상 계약, 사인하고 당연히 사법상 계약 다 되는데 이번엔 공법상 계약입니다. 행정주체하고 행정주체 사이에 공법상 계약 가능합니까? 고개 그냥 숙이면 끝나? 인생이 피하면 끝나니? 피하지 마. 별거 없어 사실은 세상, 그치? 나 아까 모르겠어. 도로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를 니네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요만큼씩 부담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경비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면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잖아. 그치? 협약, 협정, 협의 이렇게 나오면 계약이라고 했잖아. 앞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행정주체하고 행정주체 사이에 공법상 계약 체결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주체하고 사인 사이에 있어서 공법상 계약 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중심이잖아. 그렇죠. 지금 얘가 행정작용이랍시고 우리한테 공법상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심은 누구랑 누구예요? 행정주체하고 사인하고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계약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부분 때문에 논의하는 거야. 그 다음 사인하고 사인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계약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지? 나도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문제 보면, 맞는 질문 나온다? 내가 그래서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질문이 있으니까 답을 그거를 안 고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야. 네.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요. 공무수탁 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수탁 사인이 사인하고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잖아. 그럼 행정주체하고 사인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다가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런데도 공무수탁 사인도 또 그것도 사인이랍시고 사인과 사인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계약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진짜 이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장난이잖아. 엄연히 행정주체인데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행정주체와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인하고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해놓고 맞는 질문을 좀 이렇게 비열하게 내시니까 우리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런 것까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셨던 거야. 몇 문제가 있어요. 몇 분이 좀 이제 많이 좀 부족함이 있으신 분들이죠. 소속 정당은 자유당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장난으로 시작해서 말장난으로 끝내는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다 되는 거야. 그러면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사인과 사인, 행정주체, 사인 서로 다 되는 것이다. 이런 공법상 계약 과연 여러분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문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사실은 인정이 안 된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국가가 국민하고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있느냐?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걸 도입한 친구가 누구냐면 프랑스 친구들이에요. 프랑스 친구들. 프랑스에서 처음 들어온 겁니다. 프랑스는 되게 훌륭한 나라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훌륭하다고 했어요, 제가? 심지어 경찰 공무원도 노조를 건설하고 경찰 공무원이 경찰과 대치를 하고 싸웁니다. 한쪽은 노조고 한쪽은 경찰이에요. 근데 둘 다 경찰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죠.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 프랑스어를 잊지 않으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자유당 분들은 뭐라고 하셨죠?
당장 우리의 한글을 버려야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다 근거 없습니다. 내가 한 얘기는. 다 근거 없습니다. 막 얘기됩니다. 왜? 자유당이 원래 근거 없이 막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의할 만한,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죠? 아니, 너네들도 팩트 체크하면 나도 팩트만 얘기할게. 너네가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끝까지 팩트와 관계없이 계속 너네들을 이렇게 몰아붙일 거다. 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그치? 그거예요. 프랑스에서 계약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불러요. 행정계약. 행정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러 번 기출문제에 행정계약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역시 자유당 소속 교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내서는 안 되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행정계약은 있잖아요. 프랑스 애들이 행정계약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런 행위 형식을. 근데 그 안에 공법상 계약도 포함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행정계약 안에는 사법상 계약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행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행정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공법상 계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공법상 계약을 학문상 개념입니다. 이거를 행정계약과 등치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충 요선에서 정리하세요. 대충 요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답만 맞추는 게. 전 누구라고 했어요? 저는 선생이 아니라고 했죠.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기태는 누구입니까? 그냥 국어 선생입니까? 교수입니까? 기태는 그냥 기술자입니다. 그럼 라일리는 누굽니까? 라일리는 선생입니까? 걔는 그냥 기술자입니다. 우리끼리 합의 봤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야. 우린 문제만 맞춥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도 낸 문제를 어쨌든 답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 생각이 서로 다른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행정계약 이코르 공법상 계약 플러스 사법상 계약. 끝.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들어와도 안 뚫립니다.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행정계약이라는 게 표현이 나오면 행정계약은 어쨌든 계약이다. 행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눈은 감아버리십시오. 행정이 원래 포함되어 있어요. 프랑스 쪽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 프랑스 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행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눈 감아버리시고 사법상 계약도 포함된다는 것까지 인정시키시고, 그래서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 플러스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는 누구야? 공법상 계약 만든 놈은 누구야? 프랑스입니다. 행정법을 체계화시켰던 법으로서 법의 체계로 만든 놈들은 만든 놈이 독일, 프랑스 놈이 아니죠.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독일 사람들이죠. 우리 행정법의 아버지, 전 세계 행정법의 아버지 누구세요? 행정법의 아버지. 오토바이요. 어떻게 알았어? 오토바이 잘 타고 다니는. 근데 그분은 공법을 다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헌법이랑 행정법을 같이 가르쳤어요. 뭘 더 잘했었을까? 행정법을 더 잘했어요. 헌법보다 행정법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아버지가 된 거야. 헌법을 더 잘했으면 헌법의 아버지였겠지. 행정법의 아버지. 말장난하는 거 같지? 진짜인데. 내 말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죠. 상관하지 마세요. 문제만 풀리면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행정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나라 행정법의 아버지 첫날 알려줬잖아. 첫날이면 지금 이게 벌써 한 27회인가 8회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고 했잖아. 그치? 시리아. 저쪽에 전체적인 행정법의 아버지는 누구? 오토마이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행정법의 아버지는 매직 행정법. 알겠죠? 전 오토 행정법이었었거든요. 오토 행정법, 우리는 매직 행정법. 이렇게 되는데, 오토마이어는 공법상 계약을 부정했습니다. 오토마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국가는 무조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대등한 지위의 계약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시작해 놓은 게 바로 공법상 계약.
예,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사법상 계약은 사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계약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후에 비슷한 게 또 생겼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자체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럼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일까요? 아니면 사법상 계약에 관한 법일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법상 계약을 맺을 때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일까? 아니면 사법상 계약을 맺을 때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일까요?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다. 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면 사법에 따라 그냥 민법대로 계약하면 되지. 그걸 뭘 또 정하니? 그리고 사법에 무슨 절차가 있니? 야, 사법엔 절차가 없다고 했잖아.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배웠는데 서로 연결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앞에서 배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뒤에서 틀릴 이유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틀린다 또. 앞에서는 뭐 고개 끄덕이고 뭐 그렇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틀리거든. 이유가 뭘까요? 매핑이 안 돼서 그래요. 매핑. 네. 형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행정법은 처음과 끝이 뚫려서 연결이 돼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아주 특이한 법이다. 다른 법은 안 그러나? 무슨 행정법 강사라고 행정법을 찬양해. 그리고 처음과 끝은 자기는 연결되나? 내가 형님 책에 틀린 거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매핑하시라고요. 부단히 매핑하시라고요. 그 매핑은 책으로 되는 게, 책을 매핑까지 다 넣어서 쓰면은 책이, 몇만 페이지가 돼요. 그렇게 책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썼다가 다 지웠어요. 원고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 이거는 출간했다간 쌍욕을 먹겠구나. 쓰면서는 되게 힘이 들었죠. 만족했습니다. 내가 보고. 공부 많이 했다. 근데 그건 뭐 수험서로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서로서 의미도 없습니다. 매핑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매핑은 그냥 길을 걸으시면 돼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제발 앉아있지 말고 길을 걸으라고 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노래를 들으세요. 아무 의미 없는 노래 있잖아. 너무나 익숙한 노래. 내가 따라 부르지 않는 노래. 여러분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 뭐 샹숑 이런 거 틀어놓든지. 그래갖고 막 귀에 꽂고 그냥 운동 삼아 길을 걸으세요. 그때 행정법 이렇게 세 글자만 외치면 머릿속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행정법들이 막 연결됩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있잖아요. 그 시간에 수업 녹음한 거를 듣고 다니세요. 아니면 여기 매직의 소리 있잖아요. 내가 기출문제 맞음 이렇게 녹음한 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줄게. 줄 테니까 그거를 듣고 다니세요. 그러니까는 문제, 기출문제 그거를 듣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거를 길을 걸어서 듣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이 아니고 독서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듣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쭉 떠올라요. 그러면서 머릿속도 막 매핑이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최강입니다. 공부 안 했는데 공부 효과 훨씬 셉니다. 근데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이미 검증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운동 삼아 1년 가야 되잖아. 체력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귀에 꽂고 1시간 정도 걸어주세요. 지금 매핑 안 돼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또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해결 못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친구들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법상 계약에는 절차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가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이에요? 사법상 계약에 관한 법이에요? 이제 결론 났지?
공법상 계약에 난 법이다. 손 안 들면 손목 잘라버린다. 예, 사법상, 다 끝난 거야, 지금? 그것도 틀렸어. 양쪽 다. 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약이라고 했지, 계약이라고 했지. 계약의 주체만 지정했잖아요. 국가가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고, 지자체가 계약을 맺는다고 했지. 왜? 내가 함정 팠냐, 내가? 나 지금 함정 하나도 안 팠어. 그냥 물어봤어. 근데 사법상 계약이라고 해서 사법상 계약만을 위한 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비열한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사법상 계약만을 위한 법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법에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불문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건 뭡니까?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 16조, 26조에 있는 거 뭐 있었니? 협의취득. 땅을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하는 거, 매수계약 맺는 거, 협의취득.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사법상 계약. 행정행위하고 비교하세요. 예,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의 합치를 통해 대등 동그라미, 합치 동그라미 이거였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대등이 비권력적, 그 다음에 쌍방적 공법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비권력적, 쌍방적 공법행위. 여기서 대등이 바로 비권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치 이 부분이 바로 상대방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쌍방적 공법행위, 쌍방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비교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 권력적 단독행위. 그렇죠.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에 있었던 권력적 단독행위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럼 옆에다 한번 써놔봐.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이러면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다 대응시험 또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 문제 안 나오는 건 필요 없잖아, 지금. 예, 뭐라고요? 여기는 비권력적 쌍방적 공법행위라고 한다면 행정행위, 처분 같은 경우에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행정행위는 우월적 지위, 이게 권력적,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회, 이게 단독적 공법행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 공법상 계약에 공정력이 있을까 없을까? 공법상 계약은 위법해질 수 있어요? 위법해질 수 있나? 안 위법한 게 있어요. 그렇죠?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 영역에 모든 행정 작용에 다 적용되는 거라고 했잖아. 상위법에 위반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공법상 계약이잖아. 사법상 계약과 다른 거죠. 얘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돼도 위법이에요. 행정작용이죠. 공익 목적으로 하는 공행정작용이고 당연히 공법 원리에 위반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에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법률 우위 원칙은 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공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법상 계약을 했던 그 계약의 약정 내용을 우리가 난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이렇게 해라고 서로 약속을 했잖아. 서로 사인을 했잖아.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행을 안 해. 국가하고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사인을 했는데 국가한테 내가 이걸 해주기로 한 게 있었어. 그건 내가 안 해요. 그럼 국가는 나한테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공정력이라는 것도 없고 자력강제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이라 했잖아요.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 대표적인 케이스 3가지 있었죠. 뭐뭐 있었어? 공정력. 그 다음 2번째 강제력, 자력강제력. 그 다음 3번째 존속력. 이렇게 3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지? 뭐 며칠 됐다고. 그러니까 행정법은 계속해야 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단원별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라서 해야지. 딸랑 20문제를 푸는 거지만 어쨌든 전범위를 한 번에 훅 돌리고 전범위를 한 번에 훅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복습이 되져요.
절대 바보같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해야 한다고 공부 되나?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예. 그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책 처음부터 읽고 있는 사람. 예. 어떤 과목이든 책 두꺼운 거 사는 사람 바보고, 그 다음에 두꺼운 거 샀다고 해도 그거 두꺼운 거 읽는 사람도 바보야. 다 바보야. 알겠어요? 그 뭐하러 읽어요? 책은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놓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고 있는 거죠.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지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은 구경하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고요. 기출 문제는 씹어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선택 집중을 하시라고요.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알겠어요? 네. 저희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시험 직전에 한 달, 두 달 남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강사의 모의고사를 본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교수님 책을 다시 한번 1회독을 하고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고, 교수님 사례집을 한번 보고 들어간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시간이 없잖아 지금. 대학 모의고사를 구해서 풀어보고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강사 모의고사는 오류가 너무 많아서 볼 생각이 없고, 교수님 사례집에 있는 답안은 우리가 쓰는 답안과 너무 달라서 볼 이유가 없고, 기본서는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읽는 게 아니고, 대학 모의고사는 내가 대학 한번 잘못 선정했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이 바보들아. 그게 아닙니다.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기출도 못 푸는 것들이 잘난 척하고 있네 그거예요. 알겠어요? 네. 기출도 못 풀면서 잘난 척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의 거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네.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항상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력 다시 보세요. 행정행위의 종류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행정행위에 있는 특유의 효력 1번 공정력, 2번 강제력, 3번 존속력. 3개. 나를 봐. 나를 보면 돼. 그 뭐 봐서 뭐야? 글자 봐서. 뭐 글자가 뭐 글자가 더 좋아? 그럼 뭐 글자 봐. 그러면. 첫 번째 공정력. 두 번째 강제력. 세 번째 존속력. 그럼 공정력에 뭐뭐 있어? 존속력에 뭐뭐 있어? 강제력에 뭐뭐 있어요? 그것들이 계약한테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공정력에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공정력. 그렇죠? 그 공정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사회복지학 선생님도 다 아시더만 어저께 이 동네에 어려운데 내가 푸드뱅크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푸드뱅크 뭔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푸드뱅크 뭐 동네 도시락집 털기, 강도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빵집 털고 그거 모아다가 다음날 안 팔 거니까 모아다가 봉고차에다가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독거노인 분들하고 막 이렇게 다 나눠드렸단 말이야. 고아원하고 막 복지원 이런데 다 나눠.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거의 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기성예비 없애고 막 푸드뱅크 시작 이렇게 뭐 세상의 모범은 다 제가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노량진에서 모범을 세워야 되는데 100% 합격률 나 이런 거 필요해. 그건 니네들이 만들어줘야 돼. 또 어디 가서 자랑 또 한번 해야 되거든. 내가 그냥 우리나라의 그 합격률에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만들어서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 니네들이 해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따라해. 공정력엔 2개가 있지. 그지?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완서병님도 이거 다 아시더만 얘기하니까 막 그거 야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 싸우는 거냐 막 뭐 이러면서 막 야 우리 학생 중에 면접을 시키는데 합격을 해서 면접 준비를 하다 말고 갑자기 합격이 아니라는 취소 통지가 와서 애가 3명이 앞에서 다 우는데 이걸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냥 다독이세요. 네. 방법 없어요.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이렇게. 근데 행정법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대답 못해. 그 다음, 2번째. 강제력에는 뭐랑 뭐가 있어? 그건 저쪽하고. 집행력과 제재력이 있잖아요. 집행력과 제재력. 직접적 강제수단, 집행력. 간접적 강제수단, 제재력. 그 다음에 존속력에는 뭐뭐 있어? 존속력? 불가증력, 불가변력 있죠. 불가증력, 불가변력, 형식적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 이렇게 있잖아. 그치?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시간 반 지났는데 이제 행정법 열차에 살짝 올라탔을걸? 이게 행정법 마인드 돌리는데 보통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쉬어주고 나면 다시 한 달 걸려요. 행정법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매일 하는 행정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맨날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우리도 이별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준비해 놓은 거잖아. 계속 저를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랑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 귀에서 계속 맴돌아야 되고 시험장 가면 제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때 또 이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게 공법상 계약에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이유는 그건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이니까. 얘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밑에 봅시다. 공법상 계약의 필요성. 이런 거 왜 필요한 걸까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과의 마찰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선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부당이 있어요. 자유당이라는 부당이 있는데, 불법 정당, 부당이 있는데, 이 부당 때문에 항상, 법률안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통과가 돼도 무시해요. 지들이 짓밟았죠. 이 수업이 아니었나요? 내가 그 얘기한 거? 그러네, 엊그저께 통과된 거니까. 52시간. 그거 있잖아요. 52시간 근로시간 주.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했거든. 52시간 딱 보는 순간 밑에 원장한테 나도 좀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시켜 이씨 막 그랬지. 나는 주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러면 나는 주 한 못해도 13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야 이 새끼야 막 그랬단 말이야. 조금만 참으세요. 그 얘기는 언제 처음에 왔을 때 조금만 참으랬더니 지금 또 1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참어? 그랬더니 홍준표라는 작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교에 제일 훌륭한 선배님이시죠. 또 있다. 더 훌륭한 선배님이 있죠. 우리 학교에는. 최고의 선배님 계시죠. 메가바이트라고. 그죠? 메가바이트. 최고의 선배님이시죠.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민족고대, 영원하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미친 새끼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그 자유당 자기 직원들한테, 정당 대표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니들의 사용자 아니냐 이러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52시간은 돈 받고 일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일한 거다. 이건 뭐예요? 돈도 안 주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겁니다. 그게 지금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작자의 입에서 나올 일입니다. 이런 거야. 봐봅시다. 만약에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해가 나든 아니면 우리 세월호가 물에 빠지든 뭐하든 자유당은 비웃고 그때 술 먹고 골프 가죠.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들 지원해야 되고요. 그렇죠? 보조금도 지급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분을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법상 계약은 법의 근거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 없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권력행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의 상호 간의 의사 합치를 통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 제한 의무부가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계약에 무슨 법의 근거가 필요합니까? 계약 맺는데. 그렇죠?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위 형식이 인정되는 이상해야 법의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법률요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입법 불비의 영역. 법이 없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수해가 나고 재난을 당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자유당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가서 계약을 맺어서라도 그들을 살린다. 알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든 합니다. 불가능한 게 어디니? 다 되지. 그렇지? 의지가 없는 거지. 방금 말한 건 급부행정입니다. 급부행정. 이거 듣다가 환불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듣다가 귀에 상당히 거슬리고 짜증나는 얘기는 자유당밖에 없잖아. 공당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공당기 욕하고 자유당 나 2개밖에 욕 안 하잖아. 그치? 물론 아무도 문재인 칭찬하지. 그쵸. 자유당원이지 뭐. 공당기원은 없잖아. 공당기원은.
그렇고, 네. 급부행정 얘기하는 겁니다. 급부는 뭐예요? GIVE, 기부. 주는 거라고 했죠. 주는 거. 급부하명,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국민이 국가한테 주는 거죠.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돈 내라고, 세금 내라고, 급부하명. 보험료 내라고 하는 거. 그건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다? 국민이 국가한테 주는 거다. 급부행정, 이렇게 얘기하면 급부행정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뭐 어쨌든 주는 건데 그건 국가가 국민한테 주는 거죠. 지금은 급부행정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디서 이런 얘기했니? 법률 유보 얘기할 때. 지금은 우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고 있는 겁니다. 국가 없이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할 수 있고요. 네, 받은 게 없어요. 국가한테. 낸 것만 있죠. 선생님들이 왜 담배 피시는지 알죠? 몰라요? 우린 애국자여서요. 대한민국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로서 간접세 중심에는 담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린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주고 싶어요. 우린 진짜 국가에게. 근데 그냥 주면 안 받을 것 같잖아. 저쪽도 민망해 하잖아. 그래서 명분을 찾은 게 담배. 내 몸까지 희생을 하면서 돈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국자인지 알겠죠? 네. 급부행정 영역이 기본적으로 공법상 계약인데, 그러면 공법상 계약은 급부행정 영역에만 국한될까? 그렇진 않겠죠. 이런 유치한 질문이 나옵니다. 기출문제에 보면. 그 공법상 계약은 급부행정에만 한정된다.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행정행위를 공법상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행정행위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가 있어요. 법에. 법의 권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처분은. 그래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처분 방식을 쓰지 않고 계약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왜 안 되니?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확약,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본처분 권한 포함설. 니네 복습 안 하지? 응? 복습 안 하지? 끝나고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야겠는데. 옥상에 가서 뭐 할까? 삼겹살 파티. 오늘이 완전한 종강은 아니야. 그래. 처분을 계약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왜? 그와 똑같은 법적 효과만 발생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하고 공법상 계약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 재량 쪽에 많을까? 기속 쪽에 많을까? 그렇죠. 재량이죠. 재량이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빵, 하면 10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게 되면 0부터 10까지의 법적 효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나한테 재량권이 있죠? 판단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계약을 통해서 그 중에 뭐 3을 결정을 하든 7을 결정을 하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계약 맺을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러면 기속행위에서 공법상 계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분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법에. 근데 기속행위야. 계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될까? 안 되긴 왜 안 되니? 확약에서 기속행위도 확약 필요하다고 했잖아. 대신 뭐 하면 돼? 계약의 방식을 쓰긴 했지만 사실 계약의 실질은 큰 의미가 없죠.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그대로의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계약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익이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의사합치를 우리가 한다는 건 서로 협상을 하고 교섭을 한다는 거잖아. 협상을 통해서 야,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이만큼 이렇게 줘. 이렇게 하다가 서로 합치가 되면 그래, 고선에서 우리가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량행위는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서로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전혀 재량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부청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법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법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의 계약 내용으로 서로 사인하는 공법상 계약.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지 마. 나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할 수는 있어. 알겠어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큰 실익이 없겠죠. 법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놓고 나서 서로 사인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로마즈 4번부터 우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